안녕하세요. 닥터 캐럿입니다. 저는 최근에 작은 아씨들이라는 드라마를 되게 흥미롭게 봤는데요. 모든 시청자를 다 만족시키는 결말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는 좀 좋은 작품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되게 흥미진진하게 시청을 하였습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로서 좀 보면서 되게 또 흥미로웠던 작품 속 인물이 한 명 있었는데요. 되게 극 속에서 진정한 숨은 흑막이죠. 이제 원상아라고 하는 엄지연 씨가 연기한 캐릭터가 굉장히 좀 인상이 깊어서 어, 과연 원상아는 왜 그런 행동을 했고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좀 추측을 해봤습니다. 진료를 본다는 생각으로 본 게 아니라 좀 즐기면서 봤기 때문에 진단을 하듯이 분석한 건 아니고 그냥 시청자로서의 어떤 감상으로서 한번 심리를 추측을 해봤습니다. 이제 원상아라는 그런 인물은 굉장히 이제 아름답고 또 화려하게 생겼고 그리고 또 자신의 어떤 아름다움이 그리고 화려한 용모가 남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굉장히 잘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작품 속에서 이제 유력한 시장 후보인 박재상의 아내로서 자신이 박재상의 옆에서 굉장히 어떤 좀 아름답지만 다소 푼수 같은 어리석지만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수록 사람들이 되게 더 좋아한다. 이런 걸 이해하고 있고 자기가 어리석어 보이면 보일수록 남편의 성공이 더 두드러져 보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김고은 씨한테 막 하고 그러죠. 그런 점에서 이 캐릭터는 남들한테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굉장히 의식하고 또 잘 이해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어떨 때는 좀 이용까지도 하고 좀 제시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딸, 친구, 언니 또는 어떤 비자금을 횡령해서 탈취한 어떤 사람한테 자신 삶 속의 어떤 쓸쓸함, 자기 삶 속의 외로움, 그리고 친구가 필요하다. 이런 어떤 굉장히 이제 좀 동정받을 수 있는 모습, 그리고 굉장히 또 되게 가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그게 근데 어떤 거짓된 감정인데 없는 감정을 꾸며서 얘기한 것 같지는 않았어요. 실제로 원상아는 굉장히 쓸쓸해하고, 그리고 또 스스로가 가련하다 여기는데, 문제는 약간 TMI라고 하죠. 이런 이야기들을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정말 친밀한 관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어떤 동정심을 사기 위해서 또는 감정적으로 내가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다소 서먹할 수 있는 관계의 사람에게 이제 자기의 어떤 깊은 이야기까지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통상적이지 않은 그런 관계에서 실제보다 조금 더 친밀함을 느끼고 그 상대에게 자신의 어떤 내밀한 감정을 굉장히 잘 이렇게 드러내 보이는 그런 경향성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극이 진행되고 하면서 원상아는 자기의 목적을 좀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을 이용을 해서 남편에게 항상 스킨십도 허락도 안 하고 이렇게 하다가 굉장히 이제 고혹적인 자세로 어느 날 갑자기 스킨십을 좀 허락을 하면서 그 여자 좀 죽여줘 뭐 이런 식으로 부탁을 이제 하거든요. 이런 모습을 좀 보았을 때 자신의 매력을 목적을 위해서 좀 활용을 할 줄도 아는 그리고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에 갔다 오거나 할 때 남자들과의 약간의 어떤 플러팅도 좀 즐기고 이런 어떤 관심을 좀 즐기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극의 후반부로 지나갈수록 자신이 비밀 연극을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죽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자기가 유년 시절에 트라우마를 입었던 그런 죽음의 방식을 좀 재현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 인물에게 어울리는 어떤 최후를 생각해서 무대의 연극 같은 그런 연출을 통해서 사람을 살인할 계획을 세우거나 자신의 죽음 방식도 좀 꾸미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이런 걸 봤을 때 연극성 인격 장애, 히스트리오닉 퍼스널리티 디스오더가 의심이 되고 있었고요. 근데 단순하게 어떤 연극성 인격 장애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은 사회적인 기준과 도덕 기준, 통념을 따르지 않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굉장히 또 잔인해질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는데 주저함이 없는, 비자금을 만들거나 검은 돈을 만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죄책감이 없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어떤 연극성 인격 장애라고 하기보다는 반사회성 인격 장애의 특징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다만 공존 질환으로서 이제 연극성 인격 장애와 반사회적 인격 장애가 공존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원상하는 연극성 인격 장애가 두드러지고 반사회적인 성격은 좀 성향으로 존재한다라고 느꼈습니다. 그 이유가 중학생 때 처음으로 어머니의 죽음을 목격하고 어머니의 시신을 이제 꾸미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원상아의 반사회적인 성향은 이때부터 좀 나타난 것 같거든요. 이때 원상아의 집안에서는 원상아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어서 그 처벌로서 어머니는 닫힌 방에 갇히게 되었고, 원상아는 아버지에게 이제 반항은 못하지만은 엄마가 그냥 빨리 자기 뜻을 굽혀가지고 이 방에서 나와서 자기를 돌봐주기를 바랐던 거죠. 그 사이에서 이제 갈등이 생기면서 어머니가 사망을 하는데, 원상아가 아마 그 어머니의 죽음을 내적으로 소화를 하고 아버지의 질서를 내면화하면서 따르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반사회적인 인격 성향을 동일시하면서 반사회적 인격 성향을 좀 더 흡수를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해봤습니다. 연극성 인격 장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되게 아름답거나 화려한 용모를 가지고 있거나 좀 더 가꿔서 더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유지를 잘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자기 내면의 자기 자신의 평가에 비해서 다른 사람의 평가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이라든지 자신의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킬 때 조금 과장되게 또는 연극적으로 표현한다는 말도 쓰기도 하는데, 다만 어떤 거짓말을 한다기보다는 자기도 실제로 그렇게 좀 느끼면서 그걸 좀 더 강화시켜서 좀 표현하는 경향은 좀 있는 것 같고요. 자신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아닌데도 다소 좀 과도한 친밀함을 좀 보인다거나, 그런 어떤 대인관계를 맺고 거기서 화려한 모습을 보이고 하면서도 내면은 좀 공허함을 느끼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래서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알코올이라든지 아니면 과도한 성적인 관계라든지 좀 외부적인 것에 의존을 하는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같은 그런 표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대부분 알고 계신 그런 사이코패스의 특성들이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 환자분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특성이거든요.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는 딱 독립된 질환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가 있으면서 다른 공존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원상아 딱 그 인물 자체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은 과연 어떻게 될까? 반사회적 행동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살인이나 뭐 납치 이런 거 충분히 하실 수 있는 힘과 실행력을 가진 반사회적인 연극성 인격장애 환자잖아요. 그래서 저가 치료하기에는 너무 제가 부족한 것 같고요. 그 정도의 분들은 좀 감옥에 가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상아의 최후를 생각을 하면은 그 비밀 온실에 있는 염산 웅덩이 속에 빠지면서 이제 몸이 다 타들어가면서 최후를 맞았잖아요. 이 부분에서 제작진은 원상아를 연극성 인격 장애가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를 좀 짐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작진은 계속 작품 속에서 강조를 하던 게, 정란회의 그 모토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도 가장 높은 곳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런 걸 굉장히 이제 강조를 했는데, 사실 그 정란회의 가장 높은 곳에 원령가, 그러니까 이제 원기선 장군과 원기선 장군의 딸인 원상아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상아는 그 작품 안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모두를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지배적인 위치의 인물이었는데, 최후를 맞이할 때 이제 끝을 알 수가 없는 그 깊은 연못 속으로 끝없이 가라앉아 가면서 최후를 맞이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란회의 모토와 대응 태도로
깊은 곳으로 가라앉혀서 죽는 결말을 준비한 데다가 원상아의 굉장히 아름다운 용모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피부가 염산에 의해서 이제 변형되면서 변질되는 그 과정을 CG로 연출을 했잖아요. 그 말은 원상아의 캐릭터에서 앗아갈 수 있는 것은 가장 본질적인 아름다움이었다라고 제작진은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아름다움을 내세우고 연출을 좋아했던 원상아가 최후를 아름다움을 박탈당하면서 얻게 되었다는 것이 제작진은 원상아를 연극성 인격장애로 그리고 싶어 했다라는 거를 상징했다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 그 이제 원령과 지하실에 그렇게 깊은 물 웅덩이가 없었을 것 같아요. 없었지만은 원상아가 죽어가면서 이제 자신이 느끼는 그런 어떤 지금 자신의 최후가 깊은 곳으로 가라앉는다는 마음속 이미지와 그리고 현실을 좀 모호하게 어떤 연출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그 뉴스에 나올 때도 사인이 익사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원인 불명의 사인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뭐 그건 뉴스에서 감췄을 수도 있긴 하지만 깊은 물웅덩이가 꼭 실제 해서 그렇게 깊은 공간이 존재한 게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끝나는 최후 자체가 원상아의 내면 속의 어떤 판타지를 좀 반영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해석을 해보았습니다.